1월 24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북의 무역과 주요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경북연구원 임규채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1기 때도 그랬지만 보호 무역주의를 더 강화하려는 모습이죠. 예, 예.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요 경제 정책은 이제 과거와 뭐 비슷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한데요. 중국 네.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속하게 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미국 기업이 기존에 이제 해외로 이전했다가 그 생산 시설이라든가 공급망들을 다시 그 본국으로 되돌리는 그 리쇼링 정책, 네. 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제조 활성화를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 한국산 부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에 큰 부담을 가져줄 수가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이런 리쇼링 정책은 수출 시장의 무역 장벽 증가, 뭐 이게 지금까지 FTA 관세를 가지고 그 관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 생산 기지를 설립하거나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네. 또 이거는 이 미국의 제조 활성화 이 정책 자체가 첨단 기술 제품, 다시 말하면 반도체,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시장 확대 기회로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네. 지난 1기 재임 기간 때도 비슷한 정책 기조였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예,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이 2017년부터 20년 동안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한국 경제는 이 보호무역주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실질적으로 공존을 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근데 반대로 철강, 자동차 부품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산업 전체의 어떤 수출 감소, 또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 무역 확장법 그 232조에서 25% 관세 철강에 대해서 이 부과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특히 지역에 큰 네.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 포스코 우리 국내 철강은요. 고부가 가치 제품, 예를 들면은 이게 전방 산업인 자동차 강판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화된 수출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전환을 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한 시기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리 지역인 경북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은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정책 변화가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핵심이 보호무역주의와 리쇼링 정책인데 네.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핵심 수출 산업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이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임 기간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악재와 좀 겹친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 정책에 어떤 영향이 100% 작용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반면에 그 우리 지역의 방위산업하고 2차 네. 전지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수출 확대 기회로 또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방위산업은 미국 내 공급망 네트워크이죠. 여기 이제 직접 진입하거나 또 네. 현지 부품업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 미국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하는 요건도 뭐 충족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한 기회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이 우리 지역은 또 철강이다라고도 하는데 예, 가뜩이나 우리 지역의 철강이 계속 어려운 좀 상황이잖아요. 예. 네, 또 세부 산업별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철강 산업은 뭐 기존과 똑같이 무역 장벽 아까 25% 고율 관세 이 부분 때문에 가격 경쟁이 떨어지고 또 중국과의 경쟁력에서도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 감소가 상당히 그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보험 무역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 환경이 상당히 그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이요. 네. 또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성이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음, 2차 전지 부분인데요. 네. 이 2차 전지는 그 중국 견제로 인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음,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투자 유인 감소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음, 우리 지역의 또 주력 업종인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일종의 디커플링이죠. 미중 간의 디커플링, 즉 다시 말하면 탈동조와 뭐 이 부분으로 해서 대미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위산업인데요. 네. 이 부분은 중국 봉쇄 전략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네. 협력을 반드시 강화를 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 음, 그 우리가 지금 주력 산업으로 앞으로 또 이게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 인공지능, 무인 로봇 이런 부분에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ICT 부분하고 소재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 산업별로 뭐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관세 정책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 외국과의 무역에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무역 의존도가 거의 70%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음. 이제 경북 지역도 이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관세가 부과됐을 때 국내 생산자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제품 수출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관세 부분에서 아까 뭐 계속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관세법 301조, 무역 확장법 232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무역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국제 환경에 전체적으로 이 그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품목, 뭐 지역의 또 핵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음.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아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디커플링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대체 공급원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 반도체, 첨단 소재 뭐 이런 부분이 음. 미국에 대해서 수출이 물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 지금 친환경 전환 속도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늦추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와 네네. 달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담이 있긴 한데요. 음. 따라서 이게 중국 견제를 가기 때문에 경북 우리 지역의 2차 전지 기업이 수출 확대 가능성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또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철강 자동차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고율 관세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은 어. 품질 향상, 뭐 비용 절감, 대체 시장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부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필요한 상황에 이제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 반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존의 어떤 정책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그 기존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긴 하되 트럼프 정부의 2기 때의 행정부 정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기존의 FTA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 FTA 이점이라든가 FTA 내에서 뭐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강조를 해서 철강, 자동차 같은 주요 부품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금 그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네. 이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인데 네. 이 공급망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원자재 부품 확보 또 아니면 자체 생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내에서 조금 이게 확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경북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출이. 네. 그래서 수출의 62.7%가 이 5개 국가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입의 45.1%가 이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경북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국가들 이외에서 또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그 수출과 수입 비중이 낮은 국가들 있잖아요. 멕시코, 헝가리, 그다음 트리키예, 캐나다 이런 부분들로 이 비중을 좀 분산시키는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금융 지원 부분인데 네. 이 환율 변동이 이번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450원에서 1,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환율 변동에 대비한 그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그다음 자금 조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TA를 활용한 관세 리스크 관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예, 금융 지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역도 같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요. 경북의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R&D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이런 첨단 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 연구 성과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성장의 변곡점에 와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1%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 전체로 연관돼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혁신인데 제조업의 자동차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기술 개발로 국제 시장에서 우리 국내 제품들이 중국 제품과 달리 어떤 시장 입지를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 2차, 3차 협력업체들. 이 협력업체들의 안정성을 조금 강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담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그 기업이 가고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담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종합해서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된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지고 그 특정 국가들의 충격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서 법률적 대응 전략, 대응 역량을 조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이 미국이라든가 주요 수출국의 어떤 법적인 문제, 시장이 진입하기 위한 어떤 규제 문제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단 산업 기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산업들을 가지고 현재 산업의 구조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가면은 아마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위 산업하고 친환경 제품 분야에서 그 미국과의 어떤 협력 문제 이런 거를 조금 혁신적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 트럼프 정부가 있어도 우리 국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재선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살펴봤습니다. 경북연구원 임규채 선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